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 해도 즐거운 일로 우리 기자 여러분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트렌드한 시장이다 보니까 최근에 유행한다고 하는 A독감을 연말부터 연초까지 지금 계속 좀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전년도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간략하게 2025년 예산과 그다음에 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드리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저희 안성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에서 우리 기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2월 23일 날 폭설 피해 복구와 그다음에 민생 안정을 위한 안성시의 대응과 관련돼서 한번 언론인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변화된 25년 예산안과 관련돼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크게 이제 세 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27일, 28일 날 있었던 폭설 피해와 관련된 대책 예산이 한 축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도 전년과 다름없이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 취약계층 여러분들의 삶이 조건이 좋지 않아질 거다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좀 부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세우는 사회 서비스 관련된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4년 대비 한 9.7% 정도 이렇게 진행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수정안을 제출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상수도 사업과 관련돼서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 하는 안을 첫 번째 제출했었는데 지방채 발행이 이제 부결되면서 12월 4일 날 1차 수정안이 제출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본예산 심의가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피해 복구와 민생 안정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라 라고 하는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2월 27일 날 147억 원을 추가 편성한 2차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준예산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12월 28일 날 25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편성된 147억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폭설 대비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표되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한 337억 정도 그리고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예산 피해 복구와 관련돼서 한 38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추가로 시비를 통해서 편성된 내역입니다. 일단은 취약계층 생활지원과 관련돼서 7억 5천만 원,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경제 부강을 위해서 30억의 안성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본 예산에 있었던 36억하고 합쳐서 총 66억의 지역화폐가 이렇게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업시설과 관련돼서는 추가로 피해 복구를 위해서 8억 원이 편성이 됐고요. 공공체육시설 14억 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험 등또 2차 이자 보전과 관련돼서 2억 원, 그리고 제설장비 구입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시비부담금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85억에서 총 147억 원이 추가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전체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만 합치면 총 1조 1,028억 원이 25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매년 똑같지만 보건복지 관련된 예산이 36.73%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인데요. 그걸 제외하면은 농축산과 관련돼서 11.27%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요번에 대설 피해를 받은 축산 농가 그리고 일반 농가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역개발, 환경, 그 다음에 문화 관광에 6%대 이렇게 예산들이 고르게 편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시정 방향과 관련돼서는 2025년은 특별히 새로운 것들을 하기보다는 민선 7기 2년과 민선 8기 전반기 2년 4년 동안 안성시가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계획했던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결과물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해가 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지금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데 안성은 미래 50년, 100년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 가능한 안성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들을 준비해왔던 것들이 실현되는 한 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프라 구축과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지역 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25년도에 진행될 사업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산업과 관련돼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3년 7월 20일 지정이 되고요. 저희가 한 1년 정도 산업부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논의하고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텍 대학과 함께 테스트베이스 구축, 그다음에 한경대 중앙 폴리텍 대학 그리고 두어공대하고 함께 진행하는 반도체 인력 양성 그리고 지역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앵커 기업 두 군데와 함께 진행하는 기술 개발 사업들이 올해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시에서도 조직 개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자리 경제과에 있던 공업민원팀을 첨단산업과로 옮기면서 공장 설립팀으로 명칭도 변경하고 반도체 유치팀도 반도체 진흥팀으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3단 개발, 그 다음에 기업 유치부터 시작해서 공장 설립, 그리고 기업 지원까지 다 첨단 산업과에서 일괄 이렇게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올해 안에는 전문적으로 이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진흥원도 설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알려지긴 했는데요. 저희가 제5 일반 산업단지 내에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연구 시설이 착공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화와 관련돼서는 작년 12월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저희가 1년 동안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25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위까지 포함해서 200억을 가지고 진행될 사업인데요. 공예, 안성맞춤 유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예문화 플랫폼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금강호수에 하늘전망대를 오픈을 하면서 안성 시민들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호수개발 사업이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호수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수석점 사업까지 다 마무리를 할 거고요. 칠곡호수와 관련돼서도 1차 사업은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산호수하고 청룡호수는 1차 사업이 올해 진행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호수 주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주민 소득 사업들도 올해 준비해서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농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2022년에 농촌 협약 사업으로 동부권 3주 1주 죽산 마을이 선정이 되면서 2년 동안 일죽과 죽산 마을은 주민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주 조건 개선과 관련된 공사들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도 올 초에 착공이 들어가서 올해 안에 준공하는 걸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준공이 되면 시가 직접 공공급식과 관련된 유통업을 지역에 있는 생산 농가들을 조직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바이오 가스 설비도 올해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또 올해는 중점적으로 우리 안성시의 조직 문화 그리고 우리 시정의 공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시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존중의 문화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공직 내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들 그리고 공무원들과 민원인들 간의 갈등 그리고 민간 내에서도 민민 간의 갈등들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갈등은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도약해 나가는데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 갈등을 얼마만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서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갈등들을 조정하는 기능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서로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안성시의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기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갈등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이런 조직 문화 개선을 시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성시에 대한 정체성과 그다음 안성시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갖는 운동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자분들도 좀 들어서 아시겠지만 안성시에서 기업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 반대가 심해서 기업들이 다 딴 데로 간다든지 안성시의 옛날 선조들이 철도도 막아서 안성은 뭐가 될 게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철도도 사실과 다르고 개발과 관련해서도 지난 4년 동안 한 3,000건 정도의 개발이 일허가 신청이 안성시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부결된 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6% 부결된 사유도 지역 주민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법적인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것들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안성 시민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성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달돼서 안성시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주저하게 만들고 안성에 있는 젊은 청년들도 도시를 떠나게 되는 오히려 좋지 않은 현상들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안성시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장점들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안성에 다 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시가 앞장서서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의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근에 모든 지자체가 지역 안전지수라든지 교통 안전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안성시가 안전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물론 안성시가 하드웨어를 개선하고 또 안전장치를 더 구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교통안전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음주운전,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안전띠 미착용 이런 부분들이 사고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면서 교통안전지수가 전국에서 최하위가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보다 더 그런 안전에 대한 중요성들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그런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서와 함께 시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제가 매년 이렇게 사자성어를 하나씩 골라서 이렇게 안성시정을 대표하는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공제 불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매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사실은 2024년보다도 더 어려울 거라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전쟁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지금 현재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탄핵 소추 심의가 이제 벌어지고, 또 대통령이 체포되느냐 마느냐, 이 전국이 불안정한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기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도 대부분의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면서 또 대한민국의 경기, 세계의 경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안성시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안성의 조건이 어려워지는 거지, 그것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계획한 바를 꾸준히 실행하는 2025년을 만들어서 목표한 부분들을 다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이후로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